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개표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승자는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와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 소송전을 예고하고 나섰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를 거듭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오후 6시 현재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알래스카 등 6개 주 개표 상황은 여전히 초접전 양상입니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우세 지역이던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 역전에 성공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6시 현재 조지아주는 99% 개표 상황에서 49.4% 대 49.3%, 0.1%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4,186표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6% 개표 완료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0.2%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 14,541표 앞서고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최종 승리하면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개표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인단 270명을 넘게 되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 승리를 선언할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처음부터 우리는 합법적인 투표가 반드시 개수돼야 하며 모든 불법 투표는 개표돼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런 기본 원칙은 민주당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 선거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Democrat officials never believed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honestly. I really believe that. That's why they did the mail-in ballots where there's tremendous corruption and fraud going on.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서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어떤 신상 정보도 없는 투표용지가 개수되고 일부 개표소에서는 개수 요원이 일부 투표를 중복 집계하는 것을 발견해 공화당 측 참관인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시야가 가려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물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It is the will of the voters. No one, not anything else, that choos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each ballot must be counted.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어 트위터를 통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며 지금도 또 영원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시사하면서 이번 우편 투표와 개표 과정 전반에 실제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 등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이 늦어질 수 있고 추가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까지 이어진다면 대선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미국과 한국은 초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지난달 말 제75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 의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매우 심각히 우려하면서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했습니다. VOA가 입수한 초안을 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임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기본권 침해와 이들이 탈북으로 이어져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지난해 결의안과 같이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와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우려를 명시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또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활동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은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은 초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제3위원회에 보고했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6일 VOA에 특정 사건은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한국과 북한 정부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at is the practic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ingle cases, specific cases are not being included, but I am about to issue a formal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of both governments, to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o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about this case. 이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과 호주 등 40여 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미국은 이번에, 한국은 2년 연속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달 중순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6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북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주의보를 올해 세 번째로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화상총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금융기관에 알렸으며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국의 북한과 이란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금지 제도 내 중대한 전략적 결함으로부터 국제 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시행을 촉구했다며 자금 세탁 방지기구 성명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의 다자 안보 회의체인 쿼드에 집중하면서 한국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양자 동맹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 회의체 쿼드가 영내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면서 전통적인 양자 동맹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조약으로 맺어진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해상 이해관계와 점증하는 해군 역량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라는 설명에 부합하지만 쿼드에 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반감을 사는 쿼드에 포함되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에 빠진 것이 거슬릴 수도 있으며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재를 이점으로 여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북한의 심각한 아동 강제 노역을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으로 설명한 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이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영국에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6일 VOA에 북한 정권의 아동 강제 노역 문제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으로 아동 강제 노동을 금지한 국제법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지난 3일 공식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는 카드뉴스에서 북한 학생들은 사회 의무 노동으로 방과 후 나무 심기와 모내기 등을 한다며 이는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 인권단체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문제마저 왜곡해 미화하고 있다며 이는 바른 정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더 가까워지는 데에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논란이 커지자 이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비방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았다면서 북한의 학생들의 과외 활동을 북한식 표현으로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